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 챙기는 남자 강건남입니다. 저는 16살 유기견 출신 말티즈 단평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에 데려올 때부터 치아 상태도 안 좋고 쓸개골 탈구 4기, 눈 백탁, 그리고 가끔 기침도 있었어요. 처음엔 노견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한 3, 4년 전부터 캑캑거리는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갔고 기관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관지가 약해지면서 리버스 스느징도 같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2번씩 약을 먹이고 영양제까지 챙기면서 한 달에 약값이랑 영양제만 14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딱 하나 느꼈어요. 아, 이건 절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은 기관지 협착증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고 저처럼 비용 부담이 커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기관지에 좋은 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기관지 협착증, 리버스 스느징이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관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숨 쉬는 길이 좁아져서 숨 쉬거나 기침할 때 컥컥 소리가 나는 병이에요. 리버스 스느징은 강아지가 코나 목이 자극돼서 공기를 급하게 들이마시면서 코골이 같은 소리고요. 두 가지 다 거위 소리처럼 컹컹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공통점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차이가 명확합니다. 리버스 스느징은 대부분 몇 초에서 몇 분 안에 스스로 끝나고 너무 심하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기관지 협착증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계속 진행되면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죠. 특히 단평이처럼 소형견 친구들한테서 많이 발병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크고 노화도 원인이 돼요. 거위 울음소리 같은 기침,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초기 증상이고 기침이 지속되다가 구토나 헛구역질로 이어지기도 해요. 협착증은 진행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일단 병원부터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단을 받으면 수의사 선생님이 단계에 맞게 치료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스테로이드 계열 약이나 기관지 확장제가 주로 쓰여요. 많이 진행됐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스테로이드는 최대한 안 쓰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스테로이드 성분 뺀 기관지 확장제 약만 처방을 받았고요. 근데 약물 치료만큼 중요한 게 일상 관리예요.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목줄. 산책할 때 목줄을 쓰면 강아지가 줄을 당길 때마다 기관지가 직접 압박을 받아요. 저도 단평이가 진단 받고 나서 바로 가슴줄을 바꿨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관지에 가는 부담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실내 환경도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너무 건조하거나 추우면 기관지가 더 예민하게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온도랑 습도를 적절하게 맞춰주시고 진먼지나 꽃가루처럼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것들도 최대한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산책할 때도 너무 격하게 뛰거나 흥분하는 상황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흥분도가 올라가면 이 기침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직접 겪어보면서 느낀 건데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값 부담 줄이고 예방까지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전부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먼저 꿀. 목 전망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 잦은 강아지한테 소량씩 급여하면 도움이 돼요. 근데 1살 미만 강아지한테는 절대 주시면 안 돼요. 보톡스균 위험이 있거든요. 도라지도 좋아요. 사람한테도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인데 강아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삶아서 잘게 잘라 소량씩 급여하시면 됩니다. 배도 챙겨주시면 좋아요. 수분이 풍부해서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씨와 껍질은 꼭 제거하고 잘게 잘라서 주세요. 그리고 호박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호흡기 점막 건강에 도움이 되고 소화에도 부담이 적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사실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말고도 강아지 전반적인 건강과 면역력을 챙기는데 꾸준히 도움이 되는 재료들도 있어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당근이나 브로콜리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성분도 호흡기 점막을 포함한 전반적인 면역력 유지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런 음식들 다 좋다는 걸 알아도 매번 손질해서 챙겨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단평에 챙겨주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매 끼마다 도라지 삶고 채소 손질하고, 바쁜 평일엔 진짜 못 챙겨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찾다가 지금은 제가 찾은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싱클라이펫 생식입니다. 이 제품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생식이 아니라 미국 사료 기준인 AAFCO 영양 기준을 맞춰서 설계된 식단이에요. 그래서 좋은 재료 몇 개 넣은 생식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느낀 차이는 소화 부담이었어요. 자연식 기반이다 보니까 기존 건사료보다 훨씬 편하게 소화가 되고, 단평이처럼 기관지가 예민한 아이들은 몸에 부담이 덜 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수분입니다. 생식 자체가 수분 함량이 높다 보니까 물을 잘 안 먹는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기관지 점막 관리에도 훨씬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걸 선택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편해서예요. 보통 이 생식하면 해동해야 하고 손질해야 되고 번거롭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큐브 형태라서 그냥 건사료처럼 꺼내서 바로 주면 끝이에요. 진짜 이게 가장 현실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갈아서 만든 게 아니라 고기랑 재료 형태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먹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이 돼요. 이건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신뢰 요소예요. 실제로 급여하면서 느낀 변화는 이거였어요. 먹는 속도가 확실히 줄어들고 기호성이 좋아서 편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정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좋은 걸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 기관지 관리도 똑같아요. 양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식단, 환경, 생활 습관까지 같이 가야 비용도 줄고 아이 상태도 안정됩니다. 약값과 영양제 합쳐서 한 달에 14만 원 정도 들어가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더 빨리 예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기관지는 한번 약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이건 생기고 나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 관리해야 하는 문제구나. 미리 좋은 음식 챙겨주고 체중 관리하고 가슴줄 써주는 것만으로도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가끔 캑캑거리는데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한 번씩 꼭 체크해보세요. 정리해보자면, 캑캑거림이 반복된다. 그냥 넘기지 말고 병원 가기. 목줄 대신 가슴줄 사용하기. 체중 관리, 실내 환경 꼭 신경 쓰기. 그리고 가능하다면 식단도 바꿔보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싱클라이크팻 생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아이들한테 잘 맞는지, 어떻게 급여하면 좋은지, 실제 급여 방법까지. 특히 바쁜 분들, 좋은 건 아는데 계속 못 챙기겠다 하셨던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세상 모든 강아지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